갑시다. 팔다에서 한 번이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m부터 2까지의 확률이 0.3413이라고 하면 걔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m과 표준 편차에 관한 식 하나를 세울 수 있고 밑에서도 식 하나 세울 수 있어서 어떻겠네? 틀리신 분? 이거 시키는 대로 민주나 하면 되는데 Z표 줬으니까 Z로 바꿔야 되지. 그 다음에 서연아 이거 정규분포 이렇게 생겼다는 거 배웠지? 그걸 평균과 표준표, 평균을 1로 하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x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m, 시그마 표준편차 제곱일 때 z 표준 정규분포의 변수는 z로 쓰고 얘는 평균이 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를 z로 바꾸는 방법은 x에서 자기 것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시면 z로 바뀝니다. 이 내용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차에서 한번 보시면 z를 줬으니까 z로 바꾸자.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시면 얘는 0이 되고요. 얘는 z로 바뀌고요. 얘는 2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 거. 이래서 0.3413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 표에서 0.3413이라고 줬잖아. 유준아 그러면 이게 1인 거고요. 그래서 관계식 2-m은 표준편차다. 유준아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고. 이해돼요? 안 돼요? 너 이해되냐고 안 되냐고? 근데 이것도 Z로 하지나 바꿔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0.5328이래. 0.5까지랑 0부터 0.5까지랑 0부터 1까지 더한 거라는 생각할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거나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거나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m 나누기 표준편차, 그 다음에 2 빼기 m 나누기 표준편차. 오, 얘가 1이라고 할까요? 저쪽에서 줬죠? 그럼 이게 0.5인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요. 이거랑 이거 연립하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할 수 있겠어? 놓쳤어? 이해돼? 자, 그 다음에 11-3번. 자, 11-3번 보시면 자, 이거 수능 문제였어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수능에서 통계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11-3번. 자,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말로 된 문제는 변수 잘 잡고 걔네들이 무엇을 따르는지 확률 분포 잘 써주고 그 변수에 의해서 확률을 어떻게 구하라는지 구분만 좀 잘해주시면 되는데 자, 거리라는 변수가 이걸 거리라고 잡은 거야. 변수가 2개 이상 나올 때도 있으니까 문자를 달리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거리라는 변수가 정규분포 1740,500제곱을 따른대요. 자, 그래서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 즉 x가 2000 이상인 고객, 이렇게 그 중에 15%가
뭘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하고 2000m 미만인 새끼들 중에서는 몇 퍼센트가 5%가 자가용을 이용한대. 자,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조건부 확률이에요. 멀리 사는 새끼가 자가용 이용할 수 있고요. 가까이 사는 새끼가 자가용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트를 자가용 타고 왔을 때 그때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것만 위로 올려주면 되는 쌤이 그 수능에도 나오고 제일 조건부 확률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던 베이즈 정리 형태의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이 확률만. 자, 2000 이상일 확률은 1740을 빼고 500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럼 500분의 260이니까 0.52 되겠네요. 0.52까지가 0.1이에요. 0.52까지가 0.1이에요. 0부터. 따라서 0.52 이상일 확률은 0.3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0.7이겠죠?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중에 요 새끼 문제 끝. 이게 그 당시 그 해 수능에서 그래도 정답률이 제일 높은 학폭 문제였는데 괜찮아? 통계 플러스 조건부 확률. 통계로서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찾아주는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맞춘 사람 11다에서 한번. 오, 기본 개념만 듣고 수능 문제는 그냥 빡! 어?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수능 볼 거야? 시원하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수능 볼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수능 보고 수능 풀이할 겁니다. 100분. 30문제 다 볼 거니까. 수능이랑 끝났지. 야, 윤지는 선생님 근데 저희 수능 범위를 다 배우는 거예요. 배수, 미적분원, 합학분. 너네 이제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13-2번 3-2번 보시면 궁금하다. 몇 점 맞을지. 쌤이 가르치는 애 중에 올해 고3 애 중에 96점만 2명 있고 100점은 없더라고. 쌤, 근데 이 단어 시험 봐요. 요 단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번처럼 이거 통계 오늘 볼 거예요. 오늘 설명하고 바로 오늘 볼 거예요. 망했다. 진짜 망했다. 오늘 그 얘기까지 전체적으로 통계는 하나의 시험이거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개념 나 혼자 오늘 수업 잘 들어야 돼. 수업 잘 듣고 바로 외워서 시험 보면 돼. 그러고는 확실히 끝낼 거야. 다음 시간에 그 질문만 받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디 지나가요? 이것만 들었어요. 네, 다음 시간 수능 볼 거라니까. 수능 보고 수능 풀이하면 거의 3시간은 넘어. 진짜로? 수능이 1시간 40분 보는 시험이죠. 1시간 수능 보는 거. 그거 끝나고 진짜 근데 나 미중 이거 질문 받아야 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개강하는데 월요일 하루 남아서 그 월요일에는 공수원 뭐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공수원 고인고 정도의 시험지 하나 볼까 싶어. 이제 좀 쉬운 거는 안 볼 거야. 이제 좀 시너지 중간고사 범위까지 지금 너네가 다 끝난 다음 거라서 시즌 개강을 하면 어디 진도를 새로 나가는데요? 다 4개 다 나가요. 미적분 원투 공수원 미적분 원 대수 공수원 공수투 4개 나가요. 기하는 안 교재 나가요? 4개. 미적도 안 나가요? 기하 미적투는 안 나가고요.
진짜 크네요. 그럼 다음 주 발이 있는 뭐라는지 건가요? 모르겠네. 다음 주 금요일 그럼 미적수랑 기한은 언제 진도를 나와요? 미적 프랑 기아? 오, 네. 겨울방학. 내가 그렇게 계속 생각해요? 고3 때 보면 그더 많이 만나는 거 아니야? 미적수는 고3 때 보고 그리고 수능 과목이 아니라서 내신은 열심히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버리면 돼. 그래서 원래는 미적분 2가 수능 과목이었어서 우리 레벨이면 미적분 2를 했었었는데 어차피 확통을 열심히 안 했어. 너네 선배들은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확통을 열심히 안 하고 확통은 그냥 내신 과목이니까 내신할 때 이렇게 좀 보고 치우고 그리고 기하는 절대평가였거든. 그래서 절대평가여서 그냥 교과서만 다 풀어도 A 나와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수능에서 썼었는데 선택 과목을 안 봐요? 없어졌어. 이제 너는 무조건 확통이야. 세 과목 중에 미적투, 기하, 확통 중에 선택하던 게 이제 무조건 확통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 더 하고 그래서 확통 잘하셔야 돼. 그리고 1학기 이거를 하는 거 1학기 기말고사가 그리고 확통이라서 1학기 기말고사는 다 경우의 수에서 등수가 갈릴 거예요.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자 13-2번 소연이가 한번 해보자. 소연아 시간이 정규분포 30,6제곱을 따른대. 이렇게 그때 8시에 학교에 도착할 확률이 98%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 자 표준정규분포에서 확률표를 줬어. 8시에 학교에 도착할 확률이 98%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48 돼야 되는 거 보여? 0.5 이래야 이제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8이 되는 거 보이시나? 그럼 여기가 Z로 얼마겠어? 마이너스 2. -2겠지. 이 Z는 어떻게 바꾼다고? X에서 뭘 뺄까? 30.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Z로 바뀌는 거고 이게 -2가 된다. 그게 그래서 X는 18 42분에는 출발해야 되겠네. 42분에는 출발해야 확률이 0.98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분 걸린대요. 18분 걸린대. 13-3번. 그래서 결국엔 대수랑 미적분원을 잘해야 돼요. 확통은 크게 분별력이 많지 않아요. 자, 13-3번 보시면 수시 특별전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의 분포가 점수야, 애새끼들 점수. 변수 잡으면 그 변수가 뭔지 복잡한 문제에서는 헷갈리니까 꼭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변수 2개 이상 잡을 땐. 자, 이렇게 됐대요. 경쟁률이 50대 1이면 합격하려면 최소 몇 점 맞아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상위 2% 안에 들어야 돼요. 경쟁률이 50대 1이면 상위 0.02 이렇게. 그래서 Z 점수로 몇 점 받아야 되냐면 2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럼 X 점수로는 이게 2점이 돼야 된다고요. 그 450점 틀리더라. 다음에 이게 되니? 야, 경우야 어려워? 하겠어? 오늘 고3 애들 잡녀팸이랑 저기 광산팸 왔다 갔는데 잡녀는 애들한테 고3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잡녀는 육학종 쓰는 애들이 전교에 10명이 안 된대. 다른 학교는 다 학종으로 대학 가는데 학종 쓰는 애들이 올해 10명이 안 됐대. 그래서 3명 왔는데 한 명은 수기논술 6논술 써서 그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요? 문제 잘 풀고 왔다고 성대 빼놓고는 다 풀었다고 아마 논술로 갈 것 같다 그러고 한 명은 수능이 대박나서 원래
국어가 3 떴었는데 수학만 잘하던 애였거든. 수학은 96인데 수능이 3 떴던 애라서 국어가 항상 잘못 잡았는데 국어를 되게 잘 봤대. 그래서 학종으로 연대, 고대, 서울대, 한양대 이렇게 4개 썼는데 정시로 약대랑 수의대까지는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납치될 것 같다고 국어 3개, 수학 하나 이렇게 들렸더니 그래서 오씨 의대 가자고 그랬더니 과탐을 둘 다 있었다고. 현역 과탐이 요새 좀 잘 안 나오더라 애들 보니까. 근데 이제 너네는 사과탐이니까 그게 변별력이 또 없겠죠? 사과탐을 동시에 보니까 공통사회 공통과학 보니까 분순이 1이 자 요거 봅시다. 얘는 애들이 많이 못하는 건데 난이도가 높은데 15-16-2번 이거 300인데요 48 말고 300이야? 너가 왜 48 써? 다른 문제가 다르다. 자 요거 틀린 사람 이거는 좀 어려워. 불가능률이 높아. 야 어떤 확률 변수가 이런 확률 질량 함수를 따라? 이산? 이 무슨 분포? 이항분포. 이항분포. 얘 보자마자 이항분포의 확률을 다 더하라는 거구나. 근데 x가 빠진 것 같더라. 이항분포의 확률을 다 더하라는 거구나 라고 보셔야 돼. 어떤 확률? 61대의 확률부터 61일대의 확률, 62일대의 확률, 91대의 확률. 뭐에서? 이항분포 B 300,4분의 1을 따르는 확률 변수가 요거의 확률 구하라는 거지. 이거 노답이라 그랬지. 이거 이 상태로 계산 못한다 그랬잖아. 뭘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 지훈아, 뭘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 Z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n 4, 7에 28, 4, 5, 20, 75, 그 다음에 4분의 3 곱하면 얼마야? 2분의 225, 2분의 15네요. 2분의 15제곱.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p x가 60부터 90까지의 확률이니까 75 빼고 요 새끼 나누면 마이너스 2부터 z가 플러스 2인가요?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을 해달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서지안 이거 보면서 통계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x는 이항분포 따르는 거 아니야? 그치? 요게 바로 뭐야?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야 이게 이렇게 보이면 1등급이다 5등급제에서. 얘 보자마자 x가 이항분포 b 300,4분의 1을 따르는 거야 라고 보는 게 상위 10%야. 이거 열에 한 명밖에 못 봐. 반에 한 3명 봐. 보인 거 빼고. 보통의 학교들 요거 보자마자 애들이 반에서 한 3명만 이거 누구 거? 요거 따르는 x 거 확률 질량 함수구만. 이라고 바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어렵다니까. 보이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밑에는 대놓고 줬네요. 16까지 3번이구나. 자, 16까지 3번도 확률 질량 함수를 보자마자,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어떤 상황이 이항분포인지랑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꼭 외워줘야 된다니까. 통계는 추론 잘 못해도 괜찮다. 가르쳐준 거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기만 하면 머리가 좋고 안 좋고 센스가 있고 없고 이런 거 1도 필요 없다. 그냥 얘 보자마자 누구 거? x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다는 건 x가 b 162,3분의 1을 따르는구만 이라고 바로 보셔야 한다. 그래서 x가 102에서부터 117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100에서부터 117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이럴 때는 정규 분포로 바꿔서 구한다. 평균은 54, 108이 되고
표준 편차는 3분의 1, 36, 6이 되네요. 108에서 6, 108 빼고 6 나눠주면 마이너스 1로 바뀌고요. 117에서 108 빼면 9, 1.5 되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이 내용 숙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상위권만 얘를 보고 이항분포임을 인지한다. x가 이항분포 따르는구나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네 라는 생각을 상위권 애들만 한다. 쉽시다 해서 한번. 근데 지우야, 약대는 가지 마. 왜요? 선생님 와이프가 약사거든. 그거야. 비전이 없어. 미국은 약 이제 로봇이 약 찍고, 그러니까 약사가 처방을 하는 게 아니잖아. 처방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약사에 신학개발연구원, 신학개발연구원 평생 공부할 수 있겠어. 공부가 좋으면 해도 되겠다. 하긴. 근데 이제 그러게 연구원. 선생님 공부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평생 공부하라 그러면 평생 연구하라 그러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제 해보니까 서영이랑 서영이 비슷한 남자애들 셋 이렇게 해서 4명이서 돌아가면서 집 가면 안 되냐고 여기 쪼는데 오늘 시험 봤거든 감일고. 그래서 집 구하는데 쌤 너무 힘든데 집 가면 안 돼요? 집 가면 안 돼요? 계속 아니 저는 그 말 좀 안 했어요. 그치 네가 상타였어. 걔네들 많이 지나치게 많이 하신 거니 저는. 그치? 진짜 극한 직업 아니냐? 저랑 비슷한 거 하지 말아주세요. 기분 나빠서 거울 치료 좀 됐어?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안 됐어? 집 가고 싶다고 계속 튕기거려가지고 어제 진짜 짜증이 너무 나는데 직구하면서. 자 1회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4분의 1, 3점을 잃을 확률이 4분의 3인 게임이 있다. 오, 요거 진짜 요게 이항분포 학통 기말고사 킬러 문제가 17다이 3번이거든요. 맞춘 사람? 야, 내가 잘 가르친 거냐? 니네가 머리가 좋은 거냐? 이걸 한 번 듣고서 바로 풀 수 있으면 진짜 수업을 잘 듣는 건데. 오, 괜찮아. 그 상영 쌤이랑 얘기했는데. 뭐지? 상등함수.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상등함수 되게 만들어주는 정의요?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창영쌤한테 배웠어? 창영쌤이 자기가 안 가르쳐줬는데 네가 알더라고. 되게 놀랬다고 하셨던데. 그래서 다들 틀리는 분들도 은찬이가 막 혼자 생각했다고 되게 대견해하던데. 엄청 많이 요새 늘었다고. 잘하세요. 1회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3점을 잃을 확률이 4분의 3인 게임이 있어. 그럼 10점 얻는 횟수를 x라 잡는 거야. 그럼 10점을 얻지 못하면 3점을 잃어. 플러스 10,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야. 이런 시행을 몇 번 한다고 했냐면 1200번 한다고 했어. 그리고 이런 시행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 3점을 잃는 마이너스 3점은 1200번 중에 x번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3점을 받을 거야. 그때 점수가 69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자, 점수가 69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민준아, 여기 변수 뭐라고 쓰면 돼? x라고 쓰면 될까? 아니지. 오, 똑똑해. x라고 쓰면 안 되겠지. 이건 10점 얻는 횟수가 690점 이상이 아니라
점수라는 새끼가 690 이상일 확률인 거지. 점수라는 새끼가 690 이상일 확률이야.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결정되는데? x번만큼은 그래서 점수를 y라는 변수로 잡을 거야. 그럼 점수는 어떻게 결정이 돼? x번만큼은 10점을 받고요. 1200 마이너스 x번만큼은 3점을 잃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받아요. 따라서 점수라는 변수는 13x 빼기 3600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y가 690 이상일 확률은 y거 정규분포를 찾아야겠지. y거 평균 빼고 y거 표준 편차로 나눠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소연아 기억나? 이 새끼의 평균이 지금 300인데 y의 평균은 얼마일까? 300. 저 새끼들 저거 소연한테 물어보는데 스티레 300 집어넣으면 얼마? 3900에서 3600 뺐으니까 300이 되는 거고. 이거 기억나? 이 y는 이 요새끼라서 13 나가고 마이너스 3600 해서 2x에 13 곱하고 3600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75 곱하기 3이니까 37에 225, 15의 제곱이고 그럼 13을 곱할 거니까 13 곱하기 15가 바로 y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13 곱하기 15는 65, 15, 215 이렇게 돼서 마무리하시면 평균을 빼요. Z로 바꾸려고 평균을 빼주시면 390 되고요. 215로 나눠주세요. 195 아니에요? 195요? 195로 나눠주세요. 요렇게. 그러면 얘 Z가 2로 바뀌겠죠? 그래서 Z가 2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028 요렇게 해서 문제가 끝났어요. 요렇게. 자, 3번 어드밴스 볼게요. 그래서 요거 내신 킬러야. 17사의 3번 독립시행을 하긴 하는데 횟수가 아닌 다른 새끼를 점수를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문제에 나온 횟수 아닌 다른 변수를 y라 잡고 그 y를 횟수에 의해서 세팅을 해달라. 횟수에 의해서 세팅을 해달라. 그러면 x거 정규분포, x거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찾을 수 있고 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y거 정규분포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요. 저거 되게 중요합니다. 17다의 3번. 아까 그 11-3번이었나? 그거 수능 문제랑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 돼요. 3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1부터 2 사이인 사건을 a라고 하고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인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p분의 p a급이 구하래요. 조건부 확률은 PA가 B바 A는 PA분의 PA급이 구하래요. 자, PA는 뭐냐면 X가 1부터 2일 확률이고요. A교집 합비는 2분의 1부터 1일 확률이 되겠죠. 1부터 2분의 3까지일 확률이 되겠죠. 이거 구하래요. 그럼 마무리 A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0부터 1까지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A에서 출발해서 2에서 0이 되네요. 이렇게 생겼대요. A는 얼마일까요? 틀리신 분? 어드밴스 3번 틀린 사람? A 얼마야? 1. 그렇죠. 넓이가 1이어야 되니까. 그럼 1부터 2까지일 확률은 0.5인 거 보여요? 2분의 1인 거 보여요?
그럼 1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은 여기가 4분의 1인 거 보여요? 4분의 1 맞네. 1대 2니까 1대 4라서 여기 8분의 1인 거 보여요? 8분의 3이고 그래서 답은 4분의 3. 어떻게 푸는지 이해돼? 자 5번 보시면 자 5번 표준정규 분포를 만드는 함수를 직접 줘놓고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 함수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했네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주어진다면 요 함수에 대한 해석은 하실 줄 아셔야겠죠? 자,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y는 fx는 어떻게 생긴 함수다? 이렇게 생긴 함수다. 이게 fx야. 정규분포 곡선. 자, fx의 최대값은 m에서의 함수값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다. 아니죠. 뭐 대칭입니까? x는 m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증가함수다. 아니죠.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이거 맞나? 그러면 대응하고 이렇게 5번 틀린 사람. 문천아, 이거 정규분포 곡선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요거 해석해. m에서 최대값. 증가함수? 아니지. 증가다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x축 대칭? 아니지. 평균 대칭이지. y축 대칭? 아니지. 평균 대칭이지. 이해돼? 네. 표준정규분포 곡선으로 바꿔야 y축 대칭인데요. 자, 그 다음에 4번. 빨간네요. 4번. 자, AX인데 0부터 K까지 정리되는 거 아니구나. 4번. 자, 확률일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쁘게 생겼대요. 그때 X가 루트 파이 플러스 2분의 1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반지름 먼저 구해봅시다. 넓이가 1임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먼저 구해봅시다. 여기가 R이니까 2R제곱이고요. 이렇게 3개 더하면 파이 R제곱이 되겠네요. 원 하나 만들어지죠? 파이 R제곱이 돼요. 이게 1이 돼야 되므로 R제곱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R제곱이 파이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루트 파이 플러스 2분의 1은 R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끝. 그럼 0부터 R까지. 여기는 여기 구하려고. 4번 틀리신 분.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냐? 민준아, 이거 어떻게 푸는지 이해돼? 자, 그다음에 17, 18번. A, B 두 사람이 어떤 게임을 해서 A가 이기면 A점을 얻고 B가 이기면 1점을 얻는다. 4,500번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 점수의 차이가 15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라.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이고 이런 짓을 4,500번 독립 시행한다. 자, 점수차 갈게요. 이것도 쌤이 아까 말한 17-3번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항분포인 척하는 이항분포 문제긴 한데 변수가 횟수가 아닌 상황. 이항분포이긴 한데 변수가 획수가 아닌 상황. 그래서 횟수를 이용해서 점수의 차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A가 이기는 횟수를 X라고 잡을게요.
A가 이기는 횟수를 X라고 잡을게요. 따라서 X는 B 450, 3분의 1을 따릅니다. 이렇게. 자, 두 사람의 점수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기면 2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A가 이기면 2점을 얻어요. A가 이기는 횟수가 X번이면 B가 이기는 횟수는 450-X번일 거예요. 450번 중에 X번 빼면. 따라서 A가 이기면 A가 2점을 얻고 B가 이기면 B가 1점을 얻기로 했어요. B는 점수를 이긴 횟수 곱하기 1만큼 얻고요. 얘는 점수를 이긴 횟수 곱하기 2만큼 얻어요.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차이, 둘의 차이. 3x 빼기 452 둘의 차이입니다. 절대값 붙여주셔야 돼요. 요거 15점 이상이 될 확률, 15 이상의 확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시면 되겠죠. 3으로 나눠줄게요. 150, x 빼기 150 여기는 5대입니다. 따라서 얘 정규분포로 바꾸면 150, 10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 10만 나누면 그냥 Z로 바뀌겠네요. 10만 나누면. 따라서 P 절대값 Z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하래. 이 확률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틀리신 분? 시윤아 이거 이해되냐? 네. 이제 좀 알겠어? 독립시행을 해.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횟수가 변수로 나오면 괜찮아. 그냥 이항분포로 바로 가면 돼. 근데 이기는 횟수에 의해서 점수나 막 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한번 꼬아놔. 그러면 그건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일단 횟수를 X라고 잡은 다음에 상금이나 점수 같은 걸 X로 표현하라는 거야. 상금이나 점수 같은 걸 X로 표현하라는 문제야.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18번 당첨 확률이 20%인 복권을 매주 구매하는 사람은 1만 명이라고 한다. 복권회사는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다음 주 당첨자 수를 예상해서 당첨금을 준비하는데 당첨금이 부족한 확률이 2% 이내가 되도록 할 때 매주 최소 몇 명의 당첨금을 준비해야 되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단 복권은 매주 추첨하고 복권 당첨금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지급하고 그다음에 0부터 2.05까지가 0.48이래요. 당첨금이 부족할 확률이 0.28 이내가 됐으면 좋겠대. 돈을 준비해. 그래서 당첨금이 Z로 2.05를 넘어가면 부족하게 될 거야. 당첨금이 2.05를 넘어가면 부족하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 당첨금이 부족할 확률이 0.02%가 될 때야. 이럴 때야. 그러면 자, 당첨에 되는 새끼를 X라고 잡아주면 X는 B 만, 5분의 1을 따릅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당첨자 횟수를 정규분포로 잡아주시면 2000, 40의 제곱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면 Z가 당첨자 수 당첨자 수 이게 지금 당첨자 수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당첨자 수가 몇 명 이상이 됐을 때 당첨금이 부족할 확률이 0.02가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 2000 빼고 40으로 나눠주시면 Z로 바뀝니다. 2000 빼고 40으로 나눠주시면 Z로 바뀌어요. 이게 지금 0.0이어야 되니까 이게 2.05면 되겠다. 따라서 공 하나 붙이고 20.5, 82, 82 넘어가면 2082명 이상 당첨금을 준비해 놓으면 확률이 2% 미만이 되겠습니다. 끝. 틀린 사람 이해되냐? 이해되냐? 진짜 돼? 네. 야, 나야 이해되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괜찮나요? 부족할 확률이 0.02. 당첨자가 오지게 나오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0.0인 거야. 당첨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부족해.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당첨자 수가 Z로 2.05를 넘어가면 부족하다. Z로. 그러면 X로는 X에서 2000 빼고 40 나눈 게 2.05가 되는 순간까지 괜찮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될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나갈게요. 1시간이면 돼요. 근데 외울 게 좀 많아요, 오늘도. 이 부분은 그냥 외울 게 좀 많습니다. 예서야, 오늘 바로 시험 볼 거야. 이거 설명 듣고 시간 잠깐 주고 실시간. 그러니까 꼭 바로바로 외워서 오늘 바로 시험을 봐서 통과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한 공시간 몇 줄 정도 외우면 되나? 15줄 정도 외우면 되나? 그거 한번 해가지고 그 정도만 외우면 그냥 다 풀리거든요. 그냥 그거 대입할 줄만 알면. 그래서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 뭐라고? 아, 졸면 깨우다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으면?